사람들은 묻는다. 핵전쟁? 설마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다. 설마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휴전선 위로 날아가는 포성 소리와 함께 한 세대를 버텨온 나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핵의 그림자를 가까이 느끼면서도 기적 같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2025년 워싱턴 시각 새벽 2시. 비밀리에 가동되는 지하 벙커 한 곳.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속음이 귓가를 때린다. 길게 뻗은 회의 테이블 끝에 세 사람이 앉아 있다. 국방부 핵정책 부차관보 마이클 스탠튼, CIA 동아시아 전략국장 샘 리,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그림자 톰 디킨슨. 스탠튼이 먼저 입을 연다. 오늘 논의할 대상은 전 세계가 아닙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 벽면 스크린에 떠오르는 한반도 지도, 붉은 선으로 칠해진 휴전선 위쪽, 그리고 푸른색으로 빛나는 서울의 불빛. 우리가 진짜로 통제해야 할 것은 지구가 아니라 이 좁은 반도입니다. 서울이 흔들리면 인도태평양 전체가 무너집니다. 샘 리가 조용히 말을 잇는다. 한국이 빠진 미국의 핵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핵무력화 제로 단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최종 실행 시나리오. 톰 디킨슨이 문서를 집어들며 씩 웃는다. 역사를 바꾸는 문서는 항상 이렇게 얇더군. 문제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서울의 내일을 통째로 갈아엎을 수도 있다는 거지. 스탠튼의 시선이 한반도 지도 위 서울에 꽂힌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서 한 장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침 뉴스에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 회의의 본질입니다. 샘 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국 사람들은 오늘도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밤에는 드라마를 보겠죠. 하지만 미국 워싱턴의 이 벙커 안에서는 그들의 내일과 모레,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안보를 한 줄씩 재편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서울 도심과 워싱턴 지하 벙커를 교차 편집하듯 오간다.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의 야경, 혼잡한 지하철, 그리고 한강 다리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 물결. 그 화면 위에 스탠튼의 목소리가 겹쳐진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핵을 없애려는 척하는 외교쇼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핵무력화를 실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버튼을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어디에 두고 누를 것인가? 샘 리가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인다. 대한민국을 협상 카드로 쓸 것인지, 동맹의 심장으로 지킬 것인지. 오늘 이 자리가 그 경계를 긋는 선이 되겠군요. 톰 디킨슨이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대한민국을 중심에 둔 미국의 진짜 핵무력화 시나리오.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해 두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카메라가 천천히 문서 표지에 다시 주민한다. 핵무력화 제로 단계.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어떤 뉴스에도, 어떤 백악관 브리핑에도, 어떤 국방부 공식 문서에도 실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콘텐츠는 Forever Young Korea의 독립 시리즈입니다. 더 깊은 분석과 확장된 본편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더 강력한 탐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그 무게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워싱턴 지하 벙커에서 3명의 고위 관료가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는 동안 서울은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하철 2호선은 평소처럼 빽빽하게 움직이고
광화문에서는 출근길 커피향이 퍼지고 한강에는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가들은 알고 있었다. 한국이 흔들리는 순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절반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이 말은 단순한 외교 문구가 아니라 미 국방부 내부에서 불문율처럼 굳어진 문장이다. 왜 하필 한국인가? 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토록 작은 나라가 양쪽 전략의 핵심이 되는가? 그 답은 단순한 지정학이 아니다. 한국은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위협을 일상처럼 견디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완성한 나라다. 이 조합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두려워하고 중국이 조심하고 일본이 시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지역 강국이 아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 방산력, 정보력,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버텨본 민족만의 대응 속도는 어떤 강대국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CIA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한국은 위협에 가장 빨리 적응하고 가장 늦게 무너지는 나라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첫 단서다. 스탠튼 부차관보가 한반도 지도를 보며 내뱉은 말 역시 같은 의미였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의 반응입니다. 듣는 순간 샘 리가 고개를 들었다. 한국계 출신 CIA 국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한국의 갑작스러운 결정 속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한국은 예상 밖의 순간에 역사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게 미국을 가장 긴장시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대응 속도를 두 번 예측하지 못한 적이 있다. 첫 번째는 1990년대 반도체 산업, 두 번째는 2020년대 K 방산이다. 미국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한국이 전쟁 직전의 긴장 속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고 세계 시장을 뒤집어 놓는지.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능력은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생존이 만든 것이다. 핵의 그림자 아래에서 한 세대를 버텨온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선택하는지 미국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오늘 미국이 다루려는 문서인 핵무력화 제로 단계의 본질이었다. 문서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없이 핵무력화는 존재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미국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이 단 한 번, 단 한순간 전략적 결정을 내리면 미국, 중국, 일본의 핵 전략 체계가 모두 재조정된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흔들린다. 바로 이것이 강대국들이 숨을 죽이며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다. 그리고 오늘 그 움직임의 시작점이 워싱턴도 베이징도 도쿄도 아닌 서울의 조용한 새벽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감지했다. 한국이 결정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미국의 정보망은 서울의 공기 흐름까지 감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나 방산 수출 혹은 외교적 선언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력화, 방정식을 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미국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한국과 완전히 손을 잡거나 한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다. 샘 리의 말이 벙커 안 공기를 가르며 울린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의 변수가 아닌 결정 그 자체입니다. 스탠튼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건 한국을 어떻게 돕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선택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입니다. 그때 톰 디킨슨이 얇은 문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역사를 바꾸는 국가는 언제나 예상 밖에서 등장하지. 이번에도 그 이름이 대한민국인 것 같군. 카메라는 다시 서울의 새벽으로 전환된다. 롯데타워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북한산 능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아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또 하나의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계가 모르는 방식으로, 강대국들이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그리고 한국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으로. 여기서 한국의 핵무력화 서사는 비로소 시작된다. 이 콘텐츠는 Forever Young Korea의 독립 시리즈입니다. 더 깊은 분석과 확장된 본편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더 강력한 탐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철문이 다시금 울리며 닫히자 스탠튼이 잠시 숨을 고른다. 워싱턴 새벽 공기가 그대로 스며든 듯한 차가운 정적. 그 순간 그가 낮게 중얼거린다. 이 방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밖에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샘 리가 고개를 들며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로 드러납니다. 정보 수집,
전장 인식, 전자전 대응 능력 미국조차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나라가 단 하나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디킨슨이 그를 향해 미소 아닌 미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미국의 핵무력화 전략은 이미 한국 중심 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인가? 샘 리가 노트를 펼친다. 거기엔 굵게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한국 없는 핵무력화 전략은 성립 불가. 스탠튼이 그 문장을 보며 낮게 휘파람을 분다. CIA가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 샘 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첫째, 정보. 한국의 신호정보, 전장인식 능력, 이동형 감청 시스템은 이미 세계 상위권입니다. 미국도 인정하죠. 스탠튼이 말을 끊는다. 그건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샘 리가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톡 치며 답한다. 아닙니다. 그건 한국 스스로 키운 역량입니다. 전자전 부대, 무인기 감시 체계, 전자 스펙트럼 분석 능력. 이미 독립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디킨슨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미죠. 한국이 그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 누구와 쓰느냐?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쓰느냐? 샘 리가 곧바로 이어서 말한다. 둘째, 기술력. 정찰 전자전 AI 분석 한국이 이 분야에서 단기간에 이룬 성장은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핵무력화 작전에서 가장 선행되는 단계는 탐지와 지휘부 위치 특정입니다. 한국이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은 핵무력화 시나리오의 1단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스탠튼이 팔짱을 끼고 낮게 중얼거린다. 탐지가 안 되면 억제도 없지. 억제가 없으면 대응도 없다. 디킨슨이 눈썹을 찌푸린다. 결국 한국이 시작 버튼이란 얘기군. 샘 리는 말없이 테이블 가운데 큰 지도를 당겨온다. 지도 위에는 한반도, 동해, 서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 별구역이 겹쳐져 있었다. 세 번째는 지리적 결정성입니다. 그는 지도를 넓은 손짓으로 가리킨다. 이 지형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더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권이 맞닿아 있고, 북핵이 가장 가깝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투사될 수 있는 위치. 그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서울을 한번 짚는다. 핵무력화 계획의 핵심 작전 구역. 바로 여기입니다. 스탠튼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한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전략을 다시 짜야 돼. 한국을 수동적 동맹국으로 보는 시대는 끝이야. 디킨슨이 그를 바라보며 묻는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부가 아직 한국을 중심 파트너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지. 회의실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는다. 스탠튼이 첫 번째로 입을 연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중심 전략을 고수해왔어. 동맹들은 지원 역할을 하고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 샘 리가 그 말을 자르듯 말한다. 하지만 핵무력화는 다릅니다. 한국의 의지가 없으면 미국은 핵무력화 작전을 개시할 명분도 실행 경로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디킨슨이 조용히 손가락을 모은다. 그 말은 결국 한국이 전략적 심장이라는 거군. 샘 리가 짧게 답한다. 네. 미국은 내일 수 있지만 한국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작전은 죽습니다. 스탠튼이 웃음을 터뜨린다. 심장이라 미국이 그런 말을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디킨슨이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두드린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걸 인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야. 그는 서류를 한 장 꺼내어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표지에는 크게 적혀 있었다. 한국 중심 전략 전환안 비공개 보고서. 스탠튼이 눈을 가늘게 뜬다. 미 국방부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샘 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맞습니다. 한국을 동등 파트너로 격상해야 한다는 그룹. 그리고 미국 중심 체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룹. 두 집단이 지금 워싱턴 전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리고 한국은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디킨슨이 문서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찬성파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정찰 능력을 이미 보유했고 그 정보를 미국이 의존하고 있다. 한국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하다. 그는 반대편 문서를 들어 올린다. 반대파는 이렇게 외친다. 한국은 동맹일 뿐이다. 전략 중심축은 미국이어야 한다. 스탠튼이 두 문서를 번갈아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두 집단 모두 틀렸군.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디킨슨이 묻는다. 둘 다 틀렸다니.
무슨 말인가? 스탠튼이 서울이 밝게 빛나는 지도 위에 손을 올린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 그리고 중심축도 아니다. 그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한국은 이미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 전략 그 자체야. 샘 리가 숨을 들이쉰다. 디킨슨이 깊은 한숨을 내쉰다. 스탠튼이 계속 이어간다. 미국이 바꾸지 않으면 한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재편될 거다. 우리가 한국을 중심으로 맞출지 아니면 한국이 중심이 된 세계에 늦게 따라갈지 선택해야 하는 건 미국이야. 샘 리가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핵무력화 전략의 주도권은 이미 한국이 갖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디킨슨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전략은 실패한다. 세 사람은 말없이 테이블 위 지도와 문서를 바라본다. 서울의 불빛, 그 아래 서 있는 수천만의 삶,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대한 핵지형. 스탠튼이 마지막으로 입을 연다. 우리는 드디어 깨달았다. 한국을 배제한 모든 전략은 실패한다. 그리고 한국을 중심에 둔 전략만이 핵무력화라는 거대한 미션을 완수할 수 있다. 디킨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겠군. 샘 리가 묻는다. 무엇을요? 디킨슨이 지도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한다. 한국을 동맹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스탠튼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덮는다. 우린 알잖나. 정답은 이미 한국이 보여주고 있어. 카메라가 천천히 서울의 야경으로 전환된다. 빛으로 가득 찬 도시. 그러나 그 아래 흐르는 전략의 긴장감.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반도가 아니다. 핵무력화라는 인류 최대의 게임에서 미국마저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콘텐츠는 Forever Young Korea의 독립 시리즈입니다. 더 깊은 분석과 확장된 본편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더 강력한 탐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지하 벙커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이클 스탠튼은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 패턴 48시간째 풀리지 않는다. 북쪽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샘 리가 두 팔을 꼬며 답했다. 우리 NSA도 CIA 신호감 청팀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핵 기동인가 기만인가조차 판단이 안 됩니다. 톰 디킨슨은 문서를 툭 손끝으로 두드렸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지. 판단을 못하면 대응도 못한다.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를 보내고 있어. 그때였다. 지하 벙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블랙수트를 입은 국방부 연락관이 서류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서울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한국에서요? 연락관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쪽은 새벽 5시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보요원 한 명이 이 신호 패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샘 리는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 한 명이 얼마 동안? 연락관이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분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스탠튼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태블릿을 당겨왔다. 7분. 우리는 48시간 동안도 못 풀었어. 디킨슨은 비웃듯 말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장난 아니겠지. 한국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 샘 리는 태블릿을 넘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건 농담이 아니야. 정확도가 99%라고 표기돼 있어. 기동 경로 예측까지 다 나와 있는데. 세 사람은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봤다. 한국 정보요원이 해독한 자료에는 북측 이동 표시, 전력 전환 시간, 내부 기동 패턴 변화가 세밀하게 정리돼 있었다. 스탠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정보와 완전히 다르다. 아니, 더 앞서 있다. 샘 리는 데이터를 확대했다. 여기 봐. 이 분석은 단순 감청이 아니야. 감청 신호와 전자전 기록, 그리고 한국 자체 정찰이 결합된 형태야. 우리가 접근조차 못한 영역이 있어. 디킨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굳게 닫힌 회의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거지? 스탠튼이 손가락으로 펜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가 48시간 동안 풀지 못한 걸 한국 정보요원 한 명이 7분 만에 해석했다는 건 말이지. 단순 능력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야. 샘 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항상 미국 중심의 정보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아니면 핵 패턴조차 해독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지. 디킨슨이 태블릿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결론은 하나야. 지금부터의 전략회의는 한국을 배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스탠튼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선택은 단순하지 않아. 한국을 동맹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샘 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지점에서,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수준에서. 그 순간 회의실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벙커 내부 공조기가 돌아가며 낮은 진동음이 흘렀다. 디킨스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좋아. 한국 측과 즉시 연결해. 7분 만에 이걸 해독한 인물이 누구든 지금 당장 미국 전략 지도 위에 올라와야 한다. 연락관이 고개를 숙였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NSC가 화상 연결 대기 중입니다. 스탠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회의의 무게 중심은 미국에서 서울로 이동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분석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해. 샘 리도 함께 일어서며 말했다. 한국이 없으면 핵무력화 전략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해야겠군. 디킨스는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다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7분. 단 7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전략의 주도권이 이동해버렸어. 서울로. 그리고 그는 회의실 중앙을 향해 손짓했다. 자, 미국의 핵전략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순간이다. 준비하자. 회의실 화면이 켜지며 서울의 한 건물 내부 모습이 떠올랐다. 강철 벙커의 공기와 다르게 서울 화면은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그 화면 속 한국 측 요원이 말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이미 제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워싱턴의 새 전략가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세계 전략의 중심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다. 이 콘텐츠는 Forever Young Korea의 독립 시리즈입니다. 더 깊은 분석과 확장된 본편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더 강력한 탐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상공의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내려앉을 무렵 워싱턴 지하 벙커의 회의실에서는 마지막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마이클 스탠튼이 천천히 들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오늘 결론을 냅니다. 전 세계가 모르게. 그러나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샘 리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화면에는 한국이 단독으로 추적해낸 핵활동 타임라인이 완벽하게 정렬된 채 멈춰 있었다. 7분 만에 미국을 압도했던 그 분석. 그 후 이어진 한국의 추가 정보는 미국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기록될 정도였다. 스탠튼이 낮게 중얼거렸다. 미국이 놓쳤던 변수들을 한국이 전부 붙잡고 있었군. 톰 디킨슨이 팔짱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운 축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향후 30년을 결정하겠죠. 그 순간 스크린이 바뀌며 서울 국방 컨트롤 타워의 고요한 회의실이 나타났다. 지극히 평범한 새벽의 서울. 하지만 그곳엔 미국 전략가들을 침묵시키는 존재감이 있었다. 한국 담당 분석관이 화면 너머의 미국 전략가들에게 말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한국을 중심에서 함께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방식에 머물 것인지. 말투는 거칠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미국 3명의 전략가는 동시에 느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구나. 샘 리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명확해졌네요.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입니다. 스탠튼이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민국 없이 핵무력화는 불가능하다. 이 결론을 오늘 공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는 결제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천장의 경고음이 짧게 울리고 문서의 상태가 합의됨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이었다. 서울의 컨트롤 타워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뛰어올랐다. 한국 분석관이 빠르게 설명했다.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이 적의 핵능력 억제를 위한 최적의 시간창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시간대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미국 측은 순간 숨이 막혔다. 톰 디킨슨이 외쳤다. 그걸 어떻게 지금 발견한 겁니까? 한국 분석관은 담담히 말했다. 우리는 이 패턴을 12년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공개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보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핵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성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전략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제 미국의 시계를 바꾸고 있었다. 스탠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이걸 세계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톰이 실소를 흘렸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전통적 사고는 쉽게 부서지지 않죠. 샘 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 선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워싱턴 지하 벙커의 공기가 바뀌었다. 세 사람은 미국의 전략이 오늘 이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스탠튼이 결론을 선언했다. 우리는 한국을 핵무력화,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결정을 미국이 아니라 세계가 따르게 될 것이다. 카메라는 천천히 떠오르며 두 장소를 동시에 비춘다. 깨어나는 서울의 새벽, 그리고 어둠 속의 워싱턴 지하 벙커. 이 둘은 이제 하나의 축이 되었다. 그때 한국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더는 설마라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 스탠튼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 당신네 한국이 그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떤 음악보다 강렬한 침묵이었다. 서울 야경이 점점 밝아지며 화면의 스케일이 크게 펼쳐졌다. 동이 틀기 직전의 푸른빛, 강 위로 스쳐가는 차들의 불빛, 그리고 그 위를 감싸는 도시의 웅장한 박동. 서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이 진실을 듣고 있었다. 샘 리의 마지막 대사가 천천히 화면 위로 겹쳐졌다. 미국은 지금 인정한다. 한국 없이 세계 전략은 설계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미래 그 자체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된다. 그 위에 조용히 문장이 떠오른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 이 콘텐츠는 Forever Young Korea의 독립 시리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더 강력한 탐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